안녕하십니까. 배현진이가 참 이게 엄청난 해당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당원들의 그 자존심을 짓밟고요. 지도부를 이게 엄청나게 모욕하면서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를 이게 그 가처분을 해주는,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이게 징계 사유가 있었는데, 지금 배현진이가 방송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 보세요. 엄청난 이런 게 징계 사유가 안 됩니까? 내부 분탕질 치고, 그리고 당원들의 완전히 사기를 꺾어버리는 이런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현진이가 국민의힘의 서울시당 위원장인데, 뭐라고 했냐면,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배현진이가 SBS 라디오 나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지금 수도권은 예수님이 나오셔도 안 될 판이다. 아니, 갑자기 정치판에 예수님은 또 왜 끌어들이냐고. 예수님이 뭐 정치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탄압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뭐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뭐 너무 표를 많이 얻었습니까? 탄압받다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종교 인물을 왜 이게 현실 정치판에 끌어들여가지고 모욕하느냐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뭐 그냥 부처가 놓도 안 된다. 뭐 이게 그 무하마드가 놓도 안 된다. 이렇게 할 겁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종교 모욕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이게 예수님을 여기 갖다 붙이느냐고요. 그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선거판에 뭐 놓으면 그럼 이게 그래도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나오셔도 안 된다. 아니, 다른 비유도 많은데 굳이 왜 예수님을 여기 정치판에 끌어들여가지고 비유를 들면서 예수가 나오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참 이게 어디 말이 이렇게 경박하고 말이 가벼워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정치판에 종교 모욕도 아니고 이게 이런 예수님을 끌어들이느냐. 그게 예수님을 좋은 의미도 아니고 예수가 나오도 안 된다. 수도권. 이러면 이게 그냥 누가 나오도 안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라고 자기가 시당 위원장하고 말라고 선거대책 거기 합니까? 누가 나도 안 된다며 그냥 포기하지 말라고 이게 자기가 하느냐. 수도권에 예수가 나도 안 된다. 이 무슨 이게 패배주의 발언입니까? 이런 게 보고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고요. 당원들의 사기와 완전히 꺾어버리는 이런 게 패배주의적인 발언을 시당 위원장이라는 자가 하면, 그러면 이게 지금부터 뭐 선거운동 할 필요도 없고 제대로 이게 공천할 필요도 없는데 누가 나와도 안 되면, 아니 이런 식으로 저는 세상에 이렇게 선거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 어떻게든 열심히 해가지고 이겨볼 생각 안 하고 수도권에는 예수님이 나와도 이게 안 된다. 이런 이게 망언 중에 이런 망언은요 듣다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봐요. 그러면서 이게 또 뭐라 했냐. 중앙당의 장동혁 지도부와 공관위의 방해가 없다면 서울시장 선거는 해볼 만하다. 이게 또 모순데. 진짜 이게 참 논리가 이렇게 없고 뭐 이렇게 머리가 나쁘나. 아니 수도권 선거는 예수가 넣어도 안 된다면서. 근데 그러면 서울은 수도권이 아니고 지방이냐고. 그러면서 이게 다만 서울 선거는 또 이게 장동혁 지도부나 공관위가 방해 안 하면 오세훈 생각하는 것 같아. 서울시장 선거는 해볼 만하다. 그러면 이게 앞부분에 수도권 선거는 예수가 넣어도 안 된다는 말이 하고 모순되잖아요. 모순되잖아. 참 이게 한심합니다. 발언 내용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거야말로 이게 지도부를요 완전히 뭐 엄청난 모욕을 주는, 뭘 했냐면 이게 뭐 장동혁은 아예 아무 데도 이게 부르는 데도 없을 거고, 장동혁은 이게 어디 가는 데마다 오지 말라고 할 거고, 또 이게 가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처박혀 있으라, 달리지 말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와, 참 이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중앙당하고 분리해가 서울시만 지령했다. 장동혁 지도부나 공관위의 색채와는 다르게 서울만의 색채로 이렇게 지령했다. 이게 오세훈하고 이제 같은 이야기거든요. 따로 이게 혁신 선대위 만들어가지고 서울만은 치를 테니까 지도부는 서울시장 선거에 관여도 하지 마라. 오지도 마라. 서울에. 이런 식으로 지도부를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이게 얼마나 이게 내부 분열, 내부 총질입니까? 한동계 하다 보니까 하나가 더 단합해가지고 제대로 뭉쳐도 될까 말까 한데 이런 식으로 그 지도부를 모욕하고 계속 그 공격하고 내부 총질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그 혁신선대위를 서울시만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치르려는지 참 이게 그렇잖아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도저히 누굴 불러가지고 서울에 어떤 선대위를 만들어 혁신 치를 건지 진짜 이게 분탕질을 쳐도요 유분수지. 이건 너무한 겁니다. 지도부를 공개하고 모욕해도 유분수지. 진짜 한도를 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박수민 의원 있잖아요. 국민의힘의 강남 의원 박수민 의원은 그래도 상당히 통합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랬냐면 박수민 의원은 오세훈이 주장하는 이런 혁신선대위는 시선 분산이다. 지금 장동혁 지도부 중심으로 뭉쳐야지 또 새로 별도로 혁신선대위나 이런 거 구성하면 이거는 분열되면서 시선 분산이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 아주 좋은 말에 박수민 의원이 뭐라고 했냐? 경선에 뛰어든 선수는 자꾸 심판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선대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 이거야말로 당이 알아서 할 문제지. 선수가 열심히 뛰면 되지. 서울 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면 되지. 굳이 선대위가 어떻게 구성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선수가 심판을 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심판을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따끔하게 일침을 놓은 겁니다. 박수민 의원이. 이게 맞죠. 그러면서 박수민 의원이 뭐라 했냐. 당 투표는 후보를 보고 하는 것이다. 근데 왜 자꾸 지도부 탓하고 장동혁 지도부 탓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실제. 이 보세 태도가 이것만 봐도 박수민 의원이 좀 돌풍을 일으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세가 맞잖아요. 우리는 서울시민 보고 계속 전진한다. 심판이나 선대위 탓하지 않는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실제 그래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경기도에서 또 현장 최고위원회를 하거든요. 계속 민심을 청취하면서 또 공약도 발표하고 이렇게 돌면서 지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든 이번 선거는요, 장동혁 지도부 중심으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도 장동혁 지도부가 지겠죠. 승리의 기준은 서울, 부산이다. 서울, 부산이 이긴다는 말은 그냥 대구, 경북, 울산, 경남까지 다 먹는다 이 뜻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동훈이는 그러면 서울, 부산만 이기면 다른 데 다 쳐도 되느냐? 어디 초등학생, 유치원생보다 못하는 문해력이라는데 어디 문맥의 의미를 못해. 장동혁 대표가 승부가 서울, 부산을 하면 그러면 서울, 부산을 우리가 이긴다는 말은 당연히 대구, 경북이나 그쪽 이기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뻔한데 우리 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한동훈이가 유치원생보다 못하는 문해력으로 문장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가 봐. 아니 장동혁 대표 서울, 부산만 이기면 다른 데 다 쳐도 됩니까? 이러고 있더라니까? 한심한 놈이죠. 진짜 무식한 놈이야. 알고도 그러면 교활한 놈이고 뻔히 의미를 그래도 서울법도노가 검사까지 안 하가 그 의미를 모르냐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절대 이번 지방선거 중요합니다. 절대 우리가 다른 지방선거 이유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장동혁 정통 지도부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우파가 표를 완전히 결집해야 됩니다. 여기에 한동훈이나 한동훈의 변제가 계속 분열의 씨앗을 뿌리면서 계속 장동혁 지도부를 막 공격하면서 오지 마라. 우리가 치렀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써부터 패배주의 저자가 수도권에는 예수님이 와도 못 이긴다.
이런 소리 제가 평생 처음 들어봅니다. 예수가 와도 못 이긴다. 이런 리 그러면 자기가 선대위원장 때려쳐야지 못 이길 것 같으면 수도권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선거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에도 당장 서울시당 위원장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진짜 이 한동계가요. 끝까지 분열로 끝까지 자기들은 패배하더라도 장동혁만 끌어내려가지고 우리가 당을 접수한다. 이런 길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정말 한심합니다. 하여튼 그 배현진 이렇게 패배주의 저전자가 과연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계속 이 선거를 지향해 맞나? 지도부는 다시 한번 이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이런 이제 분열주의자, 패배주의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엄하게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주식과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주식과 관련한 뭐냐면 이게 정권사들이 수수료 수입으로 작년에 16조를 벌었다. 16조. 완전히 코스피 불량에 돈 썰어 담은 정권사들. 실제 국내 정권사가 61개 정권사가 있는데 작년에 16조를 수수료로 벌었다. 이런 데 기사가 있고요. 특히 문제는 이게 올해부터 이게 정권거래세가 환원이 됩니다. 원래 작년까지는 이게 주식 거래를 활성화한다. 그래서 이게 코스피는요, 정권거래소가 0%였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정권거래소가 있고, 코스피는 이제 작년에는 정권거래소가 0%였습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 다시 이게 물론 농어촌 특별세가 있죠. 이게 많아요. 농어촌 특별세가 0.15%거든요. 이거는 이게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이재명이가요, 다시 이게 정권거래세를 부활시킨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정권거래세가 0.05%, 이게 부활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주식 거래하면요, 내가 손해보고 손절매를 하잖아. 내가 손해보고 손절매 하더라도 보세요. 일단 이게 정권거래세 0.05% 노조,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0.15, 이게 3배나 되죠? 0.15. 이 농어촌 특별세가 주식에서 왜 노느냐고. 이게 3배 노죠? 그 다음에 정권사마다 또 이게 수수료를 내죠. 그러니까 정권사마다 좀 틀릴 거예요, 유리. 그래서 이게 나가는 게 올해요. 올해 정권거래세만 벌써 이게 5조 이상 초과세수, 예상보다 이게 5조 이상 노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게 추경한다 이러잖아요. 얼마 거칠지는 몰라. 예상보다 이게 5조 이상 더 거친다니, 뭐 10조가 거칠지 얼마 거칠지 몰라. 그러면 이게 안 보세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 이렇게 주식 거래하면요. 자, 우리 전체적인 자꾸 제가 제로성 게임이라고 하잖아. 기본적으로는 이게 주식 파이가 계속 이 파이가 끝없이 커질 수는 없잖아. 경제 규모가 있으니. 기본적으로 이게 제한된 돈으로 내가 벌면 남이 손해봐야 돼. 그렇죠? 남이 손해봐야 내가 벌잖아. 외국인, 기관, 개인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게 제로성 게임이라고. 물론 이게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야 좀 이게 제로성 게임이 안 되고 다 모든 사람이 돈 일시적으로 벌 수는 있는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게 지수가 어느 정도 이게 등락을 하면서 지수가 이게 올랐다 내렸다 기본적으로 이게 변화가 없으면 결국에 제로성 게임이 되거든요. 누가 손해를 봐야 누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끝까지 손해 안 보고 돈 버는 놈이 있다 이거야. 그게 두 놈이다 이거야. 정권사하고 그다음에 정부다 이거지. 이거는 고민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왜? 앉아서 손해보고 팔아도 세금 떼가고 수수료 떼간단 말이야. 근데 이 정권사가 요즘 이게 뭐 해주는 게 있냐? 없어. 요즘 이게 그냥 다 인터넷으로 이게 다 직접 거래하지. 뭐 정보가 얼마나 많은데 AI한테 물어보면 뭐 정권사가 이게 정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즘 AI한테 물어보면 이게 제일 잘 나와요. 개인들 그냥 알아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수수료가 이게
너무 비싸다 이거지. 16조를 벌 정도면. 그래서 요즘 이게 수수료를 파기한 정권사 노는데 이런 것도 이게 저는 한번 담합 여부. 야, 이재명이 이런 거는 좀 문제 안 삼냐? 이런 거는 이게 담합 이런 거는 좀 안 따져보냐? 외국하고 너 생리대값만 관심이 있지? 생리대값만. 근데 이거 정권 수수료는 외국하고 이게 비교해서 과연 이게 적절한 수수료를 정권사가 받고 있냐? 즉 개미가 1,500만이 넘어. 근데 16조를 벌었다잖아. 정권사도 자기들이 투자를 해가 돈을 벌어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해주는 것도 없이 그냥 거래만 가지고 돈 버는 거는 이게 저는 잘못됐다 봐요. 정권사들도 이게 자기들 돈 있으면 투자를 해가 이익이 나든지 손해보든지 이렇게 뭔가 이게 노력을 해야 되잖아. 뭘 팔든지 투자를 하든지. 근데 가만히 앉아가 이렇게 비싸게 받는 거는 이거는 이게 담합적인 요소는 없나? 정권사끼리 기존의 담합 또 이게 외국의 정권 거래사하고 수수료하고 비교해서 높진 않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전혀 거론 안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왜 주식을 사고 파는데 농어촌 특별세를 왜 여기서 다 걷어가죠? 이게 농어촌하고 이게 우리 주식 거래하는 거하고 농어촌 특별하고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뭔가 이게 농어촌하고 관계되는 이런 분야에서 세금을 근데 여기 0.15면 엄청나게 뛰어가는 겁니다. 0.15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요즘 거래 규모가 하루에 몇십 조인데 0.15야 1호 1%면 얼마인데 돈이 0.15야 와. 그 다음에 작년까지 없는 세금이 정권 거래세가 이게 또 왜 0.05가 신설돼 가지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잖아. 근데 내가 손해보고 팔았는데 왜 정권 거래세를 떼가느냐고 왜 세금을 떼가느냐고 이게 무슨 근거야? 저는 이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잖아. 내가 손해보고 팔으면 나라에서 도와줘도 시원찮은데 왜 내가 손해보고 파는데 세금을 때리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이해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 손해보고 파는데 그러면 하여튼 이거 구조적으로 저는 근본적으로 확출이 됩니다. 돈이 정권시장에서 정권사 직원들 먹여 살린다고 16조가 열등이 빠져나가고 또 이게 나라 세금 낸다고 10조가 빠져나가고 근데 그건 정권 거래사면 10조니까 농특세는 3배니까 그럼 30조가 빠져나간다고 3조가 맞잖아요. 정권 거래세만 5% 이게 5조가 넘으면 농특세가 또 0.15잖아. 그럼 이게 몇십 조가 정권 우리에서 이게 몇십 조가 빠져나간다고 이걸 다 그대로 주식을 사면 주가가 더 올라가겠지. 돈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고스톱 칠 때 비유를 들잖아. 자기 방에 고스톱 치게 방 하나 빌려주면서 한 판 물 때마다 뭐 3점 먹으면 이게 100원 떼고 5점 먹으면 200원 떼고 이런 식으로 돈을 떼가면 결국에 돈 뗀 놈만 벌지 나머지 고스톱 치는 사람들 다 손해본다고 계속 치면 하루 종일 치면 이게 바로 주식시장에서 돈이 유출돼 나간단 말이에요. 세금이나 수수료로. 여기에 대한 이게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제가 왜 정권 거래소를 이게 이렇게 높여가지고 초과 세수가 5조 이상 노도록 예상보다 이렇게 많이 받느냐 이 문제. 그리고 이거 농특세는 주식하고 무슨 관계 있길래 이렇게 이어서 많이 걷어가느냐. 주식하는 게 농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 없잖아. 아무데나 돈 뜯을 때 있으면 떴습니까? 주식회가 피해본 개미들이 훨씬 많은데 아무데나 돈을 떴습니까? 떴느냐고. 그 다음에 이거 수수료는 담합이 없는지 60만 개 정권에서 담합이 없는지 외국하고 비교해서 비싸지 않는지 야 이점에 참 생리대값만 관심 가지 말고 주식 수수료는 이게 담합이 없는지 안 비싼지 이것도 한번 점검해봐라. 1,500만이 개미들이고 이게 1년에 나가는 돈이 몇십 조잖아. 유출돼 나가는 돈이. 정말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매년 몇십 조가 정부가 떼가고 정부사에게 가져가면요. 결국에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도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해보고 과연 이게 적정한지 한번 따져봐야 된다. 제가 이번에 정권 거래소가 5조 이상 거치가 추경한다고 걔 난리치니까 한번 쭉 봤더니 작년까지는 없다가 올해 갑자기 신설해놓고 부추기면서 세금을 확 떼가가 이걸 돈 뿌리는 데 쓴다 이 말이에요. 이재명이가 주식 띄워놓고 이런 게 짓거리하고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별로 안 따지는데 농어촌 특별세가 왜 여기서 넣어야 되는가 주식시장에 그것도 이게 엄청난 금액이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수수료도 마찬가지 정권사가 16조 완전히 돈잔치 벌이는데 은행이 금리는 따지면서 우리가 수수료도 이게 따져봐야 된다. 물론 요즘 이게 뭐 자유 경쟁이 약간 되고 있지만 그런 게 대형 정권사들의 사실상 묵인 담합은 없나? 왜? 그렇게 비용이 안 들거든요. 거래하는데 인터넷으로 다 하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도 거의 없잖아요. 따라서 근본적인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선제시장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우리가 표국의 이재명이가 주식해라고 주식해라 꽃이 났고 여기서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가가지고 뿌리는데 선거 때 쓰고 있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그냥 다 손해보고 결국에 정부가 세금 걷어가고 정권사 수수료 떼가고 이것만 배불리는 거죠. 그럼 이게 주식 참여한 사람들은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특히 개미들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또 기관이나 외국인은 또 이게 또 다를 겁니다. 수수료나 세금이. 그건 없잖아요. 결국 우리 개미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정말 어마어마한 폭풍을 몰고 올 때가 있죠. 오늘은 바로 그런 논란의 한가운데에 선 발언 하나, 그리고 그 발언을 둘러싼 아주 날카로운 비평을 통해서 한국 정치의 한 단면을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분석은 특정 정치평론가의 시각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모든 논란의 시작은 바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이 한마디였습니다. 중요한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당의 핵심 인사가 내놓은 이 발언은요, 나오자마자 정치권 전체를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뭐랄까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날카롭게 칼을 빼든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수 성향의 정치평론 채널 서정욱 TV였는데요. 이 채널이 제기한 첫 번째 비판의 핵심은 이 발언에 아주 깊게 깔려있는 패배주의였습니다. 자, 이 평론가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선거라는 전쟁을 이끌어야 할 지휘관이 이 싸움은 이미 졌어 라고 말하는 거, 이거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사기를 그냥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굳이 특정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분을 언급하면서 일부 유권자들에게는 불필요한, 어쩌면 모욕적인 느낌까지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평론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이미 졌다고 생각하는 장수가 과연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냐? 이거죠. 즉, 이런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이 수도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격전지의 선거를 책임지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근데 비판이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단순히 분위기가 패배주의적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평론가는 배현진 의원이 했던 바로 그 인터뷰 안에서 앞과 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 발견된다고 주장합니다. 평론가가 지적한 두 발언 한번 보세요. 한편으로는 수도권 전체는 가망이 없다고 말하면서 바로 그 인터뷰에서 서울은 중앙당 지도부만 안 도와주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이건 한쪽은 다 죽었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은 이제 막 싹이 튼다고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완전히 상반된 전망인 거죠. 이 평론가가 짚는 핵심, 정말 간단합니다. 아니 여러분, 서울이 수도권 아니에요? 당연히 수도권의 핵심이죠. 그런데 어떻게 수도권 전체는 가망이 없는데 그 안에 있는 서울만은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성립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는 이게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진 아주 계산된 메시지라고 해석하는 거죠. 바로 이 앞뒤가 안 맞는 말 속에서 평론가는 아하 하고 뭔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바로 당 중앙 지도부를 향한 날선 공격 의도를 말이죠. 평론가는 배 의원의 진짜 속마음을 이렇게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어차피 당신들은 도움이 안 되니까. 이건 사실상 당시 당의 선거 실무를 총괄하던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끄는 중앙당 지도부한테 대놓고 당신들은 빠져라고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론가가 보기엔 이게 그냥 의견 제시가 아닌 겁니다. 중요한 선거를 눈앞에 두고 지도부를 흔들고 내부를 향해 총을 쏘고 결국 당 전체를 쪼개는 행위라는 거죠. 가장 똘똘 뭉쳐야 할 시기에 스스로 방패에 금을 내는 것과 같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비판만 하느냐? 아니죠. 평론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모습, 이상적인 모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배현진 의원의 행동과는 정반대의 사례로 같은 당의 다른 정치인을 제시합니다. 그가 딱 집어서 예시로 든 인물이 바로 같은 당의 박수민 의원입니다.
이분은 내부에서 이런저런 소리를 내기보다는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선거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계속 목소리를 높여온 인물이에요. 선수는 심판 탓을 할 게 아니라 열심히 뛰어야 한다. 이야, 평론가는 박수민 의원의 바로 이 한마디에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극찬을 합니다. 내부 비판보다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먼저라는 뜻이죠. 평론가는 박 의원의 방식을 3단계로 요약하며 칭찬합니다. 첫째, 지도부를 믿고 하나로 뭉친다. 둘째, 쓸데없는 내부 정치 싸움 말고 오직 유권자만 바라본다. 셋째, 당내의 다른 목소리들은 그냥 주의를 분산시키는 소음으로 치부하고 오직 승리만 보고 달린다. 바로 이거죠. 이게 이기는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이 평론가는 마지막으로 당과 지지자들을 향해 아주 강력하고 또 간절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가 제시하는 승리로 가는 길 딱 하나뿐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끄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무조건 절대적으로 뭉쳐야 한다. 만약 지금 뭉치지 못하면 결과는 패배뿐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날카로운 비판이 나옵니다. 결론이죠. 이 모든 행동들이 그냥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라 배 의원이 속했다고 알려진 소위 한동훈계가 선거 승리라는 공동의 목표보다 미래의 당권을 잡으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해서 의도적으로 당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무서운 지적이죠. 그래서 이 평론가가 내린 결론, 아주 단호합니다.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당의 단합을 해치고 패배주의를 조장한 책임을 물어서 배현진 의원은 지금 당장 서울시당 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논쟁, 이게 비단 이 정당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조직의 발전을 위한 건강한 비판, 그리고 조직 전체를